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오프시즌을 앞두고 팀을 옮긴 주요 선수들의 성적표, 특히나 잘하고 있는 선수보다는 좀 못하고 있는 선수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이 선수들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들이 살아나야 또 새로운 팀에서 이 선수에게 기대했던 바가 또 충족이 되면서,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효과를 누리면서 성적이 더 상승될 수가 있겠죠. 자, 부진한 새 얼굴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폴 조지입니다. 자, 폴 조지는 LA 클리퍼스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긴 했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죠. 바로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에게 짧게 주길 원했고, 반면에 폴 조지는 높은 몸값과 그 다음에 긴 계약 기간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스티브 발머 구단주와 로렌스 프랑크 사장이 폴 조지와 이별을 고했죠. 그런데 클리퍼스는 폴 조지를 트레이드로 내보낸 게 아니라 반대급부를 받아오지 않고 그냥 걸어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를 굉장히 잘 데려왔고, 클리퍼스는 폴 조지를 통해서 그 어떤 자산도 뜯어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자, 현재까지는 클리퍼스의 판단이 옳았음을 폴 조지가 본의 아니게 증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타이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와 함께 빅3를 구축했습니다. 뭐 빅3를 부를만 하죠. 물론 뭐 맥시는 아직까지 성장 중인 선수고, 폴 조지는 전성기가 꺾였고 약간의 타임라인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빅3를 부를만 합니다. 자, 하지만 시범 경기서부터 무릎 과신전 부상을 입었고요. 이 폴 조지의 과신전은 굉장히 좀 고질적인 그런 부위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정규 시즌에도 또 한 차례 무릎을 다쳤었는데, 자,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릎이 온전치 않죠. 그리고 들쑥날쑥 경기를 출전하다 보면 제 아무리 폴 조지 같은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경기 감각, 야투 감각이 녹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엘 엠비드의 부상까지 겹쳤고요. 또 타이리스 맥시도 초반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자, 현재 5승 15패입니다. 20경기를 치른 현재 5승? 이게 바로 뭐 필라델피아가 바랬던 성적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15승 5패를 기대했겠죠. 자, 하지만 5승 15패에 승률이 단 25%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14위,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15위가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11월 전패를 떠하는 이 팀을 제외하면 폴 조지가 이끄는 필라델피아보다 성적이 나쁜 동부 컨퍼런스 팀이 없어요. 자, 폴 조지의 성적도 좋을 리가 없겠죠. 10경기 출전을 해서 29.5분, 15.9득점, 5.3 리바운드, 5.1 어시스트. 다재다능하긴 하지만 뭐 현재 야투 효율도 박살나 있습니다. 40%, 3.33%, 자유투만 지금 고장나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폴 조지가 이런 볼륨, 이런 효율로 시즌을 끝내진 않을 겁니다. 서서히 뭐 몸 상태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는 오늘 빠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즌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엘 엠비드 완전히 얘는 뭐 지금 몸에 마탱이가 갔어요. 타이리스 맥시, 자레드 맥케인, 이 두 명의 연건들이 거의 팀을 이끌다시피 하고 있는데, 폴 조지가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조엘 엠비드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반환점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40경기 정도 넘었을 때도 승률이 30%대 초반에 불과하다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에 욕심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폴 조지나 조엘 엠비드처럼 부상이 잦았던 선수들이 병원 신세를 자주 졌던 부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폴 조지가 이 필리건들, 이 필라델피아 팬들이 굉장히 사납잖아요. 충분히 야유받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폴 조지의 몸 상태가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4년에 212mm잖아요. 이거 폴 조지 같은 30대 중반 베테랑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정말 뭐 최대치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기간도 그렇고 첫 해부터 출발이 삐걱거렸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트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테 디빈첸조입니다. 자, 디빈첸조는 제가 이 컨텐츠를 녹화하고 있는 현재 LA 클리퍼스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5일 전까지의 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테 디빈첸조, 그리고 줄리어스 랜드를 데려온 대가로 카렌서니 타운스를 뉴욕 닉스로 보냈잖아요. 이 빅딜 전부터 지속적으로 단테 디빈첸조를 원해왔습니다. 미네소타 구단 프런트에서. 그리고 빅딜을 통해서 마침내 영입에 성공했지만 현 시점까지는 야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지난 시즌 뉴욕 닉스에서는 최다 3점 구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뭐 스테픈 커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 효율, 볼륨까지 선보였는데, 그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효율과 볼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경기 출전을 하면서 25.7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 식스맨 자원이죠. 자, 하지만 9.1득점, 3.1리바운드, 3.6어시스트에 그쳐 있습니다. 자, 물론 디빈첸조가 받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10밀 조금 더 받거든요. 엄청난 가성비죠. 여전히 싼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타운스의 반대급부로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성적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야투가 36%, 장기였던 3점이 33.3%, 그리고 자유투가 현재 75%, 자유투마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디빈첸조가 지난 시즌에 얼마나 잘했냐면 뉴욕 닉스에서 후반기에 여러 부상자들의 공백을 메우면서 주전으로 뛰었었거든요. 81경기 가운데 63경기 주전으로 뛰었고 출전 시간 29.1분인데 15.5득점이었고요.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3.5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넣었죠. 네, 그리고 성공률이 40.1%. 토탈로 따지면 3점 성공 개수가 283개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현재 3점, 야투, 2점 야투도 포함이고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자, 물론 디빈첸조는 리듬 슈터예요. 자, 그리고 그 전까지 슛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자신 있게 슛을 쏘는 선수인데 저는 디빈첸조 올 시즌 문제는 소극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29.1분 뛰면서 12개가 넘는 야투를 시도했는데 올 시즌 현재는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야투 시도 개수를 너무 줄였습니다. 25.8분 뛰면서 8.6개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야투를 덜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빈첸조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신 있게 슛을 던져줘야 되는 그런 슈터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실제로 10월 4경기에서는 평균 야투 개수가 10.5개였어요. 시도 개수가. 자, 그런데 11월과 그리고 12월은 8개로 줄었거든요. 디빈첸조가 지금은 효율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적극성을 찾는 게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사진이 무슨 입간판 같네요. 자, 올여름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야심차게 영입했습니다. 픽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이슨 데니얼스라는 유망주도 주고 또 레리 낸스 주니어 살림꾼도 내보내면서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왔는데 시즌 첫 경기부터 왼손 골절됐죠. 그리고 나서 좀처럼 야투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시즌 초반이고 5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샌안토니오 애틀란타 시절에 비해서 볼륨과 효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반면에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한 대가로 뉴올리언스가 내보낸 선수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선수는 사실 다이슨 데니얼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애틀란타에서 제대로 잠재력 폭발하고 있어요. 외곽도 늘었지만 스틸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틀란타 팬들 입장에서는 디존테 머레이 나가고 데니얼스 온 거 완전 땡큐. 반면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데니얼스 조금만 더 데리고 있었더라면 지금 디존테 머레이가 이러고 있는데 팀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런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죠. 자, 디존테 머레이. 자, 분명히 이 기록은 큰 폭으로 상승하겠지만 자, 현재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자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5경기 31.2분, 13.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 이상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야투가 아예 박살났어요. 27.2%, 3점 21.4%. 자유투만 잘 들어가고 있는데 표본이 적습니다. 5경기이기 때문에 두세 경기, 서너 경기 야투 폭발하면 야투 성공률은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뉴올리언스가 완전히 팀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뉴올리언스의 성적은 4승 18패, 원정에서 1승 11패,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꼴찌에 있는데 디존테 머레이의 부상 그리고 부진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출발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레이 탐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들었던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서 댈러스로 이적했습니다만 그 댈러스 이적 과정에서 클레이 탐슨이 마음을 굳힌 이유는 댈러스의 구단 수뇌부가 너 와, 우리가 주전 자리 보장해 줄게. 작년에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주전에서도 종종 밀렸었잖아.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클레이 탐슨은 3년 50밀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에 댈러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즌을 치를수록 효율과 생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혹은 클레이 탐슨과의 포지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퀸틴 그라임스 2000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스펜서 디니디 베테랑인데 이 두 명의 활약이 현재까지는 더 우세합니다. 자, 클레이 탐슨은 18경기를 치른 현재 28.1분 12.7득점, 굉장히 득점 많이 떨어졌죠.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원래 크게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는데 야투 3점 효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야투 38% 안 되고요. 37.9%면 8개 던지면 5개 미스라는 뜻입니다. 장기였던 3점도 36%, 자유투만 커리어 하이고요. 그렇다면 그라임스, 디니디, 탐슨,
자, 요 세 명의 최근 10경기 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그라임스의 최근 10경기는 14득점, 야투 51.8%, 3점 45.7%. 유일한 오게티가 자유투밖에 없어요. 60%대. 그런데 그라임스가 현재 시점에서는 클레이 탐슨보다 수비는 훨씬 잘하고요. 3점은 스테픈 커리급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디니디는 어떨까요? 디니디 같은 경우에는 첫 10경기 NBA 선수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준비를 안 해온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0경기 뭐 탐슨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루카 돈치치도 빠졌을 때 브루클린 네츠 시절의 디니디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10경기 12.6득점, 야투 44.6%, 3점이 무려 42.9%.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 10경기의 탐슨은 벤치로 내려가도 할 말 없는 퍼포먼스예요. 8.7득점, 야투 29.3%, 3점 31.3%. 그렇다고 해서 디니디처럼 뭐 세컨 볼핸들러나 혹은 보조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라임스처럼 훌륭한 디펜더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클레이 탐슨 같은 이런 베테랑들이 반등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한때 뭐 리그를 호령했던 혹은 큰 소리를 냈었던 선수가 이렇게 무언가 좀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은 씁쓸함이 드는데 클레이 탐슨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자, 그리고 버디 힐드. 네, 버디 힐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선수들에 비하면 뭐 선녀입니다. 자, 하지만 조금씩 활약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 넣기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시즌부터 버디 힐드는 엄청난 야투 효율을 내보였죠. 자,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형제가 아니라 스플래시 버디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슛 감각이 조금씩은 무뎌지고 있어요. 자, 프리시즌 살펴보면 6경기 12.2득점, 출전 시간 20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야투 52%, 3점 48.7%였고 정규 시즌 현재까지도 활약상은 대단히 훌륭한 편입니다. 23.2분 뛰면서 평균 15점을 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투 45.6%, 슈터치고는 나쁘지 않죠. 3점은 여전히 43.8%입니다. 자유투 91.7%.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자유투 성공률이 꼴찌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10경기를 놓고 보면 조금은 페이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21.5분, 출전 시간도 좀 줄었고요. 11.7득점, 볼륨도 감소, 야투 40, 3점 38, 효율도 감소. 물론 3점 성공률이 38%면 여전히 훌륭한 편이긴 합니다만 프리시즌과 그리고 첫 10경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버디 힐드의 최근 10경기에 이런 기록들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폴 조지, 디존테 머레이, 클레이 탐슨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그래도 활약상은 여전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새롭게 팀을 옮긴 여러 선수들의 또 부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분명히 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선수들이고 이미 본인들의 클래스 또 본인들의 기량을 입증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더 소속팀의 성적도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상 잘할 줄 알았던 새로운 얼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춥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저도 15만원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